가치 투자자의 탄생, 경이적인 수익률을 기록한 투자대가 17인의 삶과 투자 전략, 로널드 첸지음, 김인정 옹김, FM 미디어. 13장 잃어버린 10년과 가치 투자, 아베 슈에이. 가치를 찾아서. 아베에게 가치 투자는 투자 대상의 진정한 가치와 시장 가격의 차이를 이용한 차익 거래 기회다.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왜 돈이 벌리는가? 최적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영역은 어디인가? 그 다음에는 경영자의 관점에서 그 사업의 가치가 얼마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투자 분석은 예술이고 과학입니다. 투자의 예술적 혹은 정성적 측면은 타고나야겠지만 때로는 경험이 타고난 것을 발전시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아베가 배운 것은 집중이다. 현명한 투자자는 다양한 유형의 투자 대상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대신 특정한 유형의 자산에 전념해야 하고 자신의 성격과 유형감수 성향에 가장 적합한 자산을 찾아야 한다. 채권이나 다른 국가 주식도 좋아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항상 일본 주식에 집중했습니다. 제 시장 지능은 일본 주식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투자자에게는 집중력과 함께 비전도 필요합니다. 세상은 직선적으로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기회나 위기의 시기에 앞을 내다볼 줄 알아야 합니다. 과거에 기초한 현재 사실로 미래의 결과를 시각화해야 합니다. 투자는 명확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치화한 목표나 수익 자체가 원칙과 전략을 장악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창의력을 발휘해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며 자신의 논지를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 투자 대상의 잠재적 가치와 창출할 수 있는 수익을 체계적인 방법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주식을 조사할 때에는 평범한 투자자가 궁금해하는 지표를 모두 검토합니다. 다음으로 2, 3년 후 가치를 계산합니다. 가정을 시험하고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며 투자 목표를 설정합니다. 대개 1개월을 장기간으로 규정하는 시장과 달리 우리는 그 기업의 사업이 지닌 장점에 초점을 맞춥니다. 기업의 실적을 수년 앞서 예측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세상은 불확실하고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예측이 모호해지고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가치 투자자로서 제 목표는 기업의 가치를 최대 3년까지 예상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전부 투기 행위입니다. 14장 가치를 추구하는 마음의 영원한 행복. 분이예. 1987년 10월 19일 검은 월요일 다우지수가 20% 이상 폭락하면서 처음으로 시장의 공황을 경험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심각한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이 입증됐죠. 당시 28세였던 얘에게 거시경제 예측은 몹시 어려운 것이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사후에 판단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 사건에 대해서는 확실한 사실과 수치를 바탕으로 내린 판단도 부정확하기 쉽다. 개별 기업의 펀더멘털을 이해하는 것이 더 쉬웠던 그는 경제 수치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개별 기업에 관심을 집중했다. 위기가 닥칠 때에는 지속 가능성이 경기 침체에 대비하는 가장 큰 보험이라는 사실을 검은 월요일을 겪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은 기업의 가치를 파악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입니다. 가치 투자 파트너를 만나다. 1990년대 투자 지형을 검토한 얘는 홍콩이 이미 아시아의 중요한 금융 중심지인데도 홍콩 국내 투자자의 시각이 상당히 단기적이고 투기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많은 국내 투자자가 신중한 투자 전략 없이 소문과 요령에 의지했다. 첫 펀드를 출시했을 때만 해도 가치 투자는 아직 생소한 영역이었습니다. 우리처럼 하는 경쟁자는 없었습니다. 기본적 분석에 집중해 기업의 구조, 사업 모델, 현금 흐름 관리를 파악했고 다음으로 그 기업을 비공개 기업으로 전환한다고 가정하고 적정 가치를 구했습니다.
하락 위험에 초점을 맞추었고 할인된 가격에 거래될 때 매수했습니다. 얘는 투자 논리를 더 자세히 설명했다. 투자에는 광범위하고 횡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투자 기회를 발굴할 때에는 언제나 현금 수익률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기업이 얼마나 많은 현금을 창출하는지 파악합니다. 하락 위험을 평가할 때 불리한 사업 환경에서 궁극적으로 기업을 구제하는 것은 잉여 현금 흐름 창출 능력입니다. 매도할 때에는 항상 재투자 위험을 생각합니다. 가치 투자자로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사람들 대부분이 싼 가격에 팔아치우면서 재투자 위험을 과소평가한다는 것입니다. 투자를 잘했더라도 매도하고 나면 결국 그 돈을 다시 투자해야 합니다. 재투자 능력은 상당히 과소평가되어 있습니다. 훌륭한 투자자는 자본을 재투자해서 복리 효과를 창출할 좋은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평범한 투자자와 구별됩니다. 우리는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소외된 소형주를 찾아 마침내 밸류 파트너스를 창업했습니다. 우리의 좌우명인 규율에 따른 투자는 돈을 더 끌어모으기 위한 홍보 구호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심이죠. 가치 투자자라면 엄격한 규율이 있어야 하고 그 자질이 시간과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 반드시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신념입니다. 이에게 투자는 어렵지만 도전해볼 만한 즐거운 여정이었다. 하지만 심각한 위기도 두 차례 있었다. 한 번은 재정적으로 어려웠고 한 번은 심리적으로 지쳤다. 1997년 외환위기와 그 여파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펀드 환매 요청이 쇄도했고 밸류 파트너스로서는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습니다. 주식시장이 50% 이상 하락하자 홍콩 정부는 홍콩 달러와 미국 달러의 통화 연동제를 유지하기 위해 국내 블루칩 주식을 대거 사들여 시장을 구제했습니다. 중소형주 위주로 보유한 우리는 어둠 속에 남겨졌죠. 중소형주가 PER 3배 수준까지 하락한 가격으로 거래되면서 심한 압박이 있었지만 다행히 견뎌냈습니다.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때에는 심리적으로 좌절했습니다. 규율에 따라 기술주에 진입하지 않았던 우리는 고객의 비웃음을 샀고 빗발치는 항의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기술 관련 종목 비중을 포트폴리오의 1% 미만으로 가져간 덕분에 시장의 폭락에서 살아남았고 규율이 핵심이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인터넷 거품이 꺼지기 전 우리는 시장이 눈길도 주지 않던 중국 비주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중국 내국인 투자자에게 비주 시장을 개방하면서 우리 포트폴리오 가치는 80%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시장 지수는 50% 폭락했죠. 가치 투자자를 알아보는 눈. 일선에서 물러나 펀드 매니저의 매니저가 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얘는 이렇게 설명했다. 많은 투자자와 투자서가 올바른 투자 스타일과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방식의 옳고 그름에 너무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한 투자 스타일을 정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차분하고 인내심이 있다면 가치 투자가 맞을 겁니다. 성격이 급하고 공격적인 성향이라면 트레이딩에 가까운 접근법이 더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는 어떤 고정된 형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질에 맞는 투자 방법을 파악하고 시간과 경험을 통해 전략을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자기 자신과 싸우게 될 겁니다. 얘는 이 같은 믿음을 바탕으로 같은 철학을 공유하며 다양한 전략을 시장에 적용할 새로운 투자 인재를 꾸준히 발굴해왔다. 가치 있는 사람. 얘가 우려하는 것은 세계적인 불확실성이다. 잘못된 정치적 결정으로 세계 경제의 급격한 침체를 가져올 수 있는 테일 이벤트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8년 리먼 브러더스 붕괴 이후 체감 경기는 금융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에 더 큰 영향을 받아왔다. 경제학자는 다양한 상황에서 좋은 해법을 제시해왔지만 늘 정치적 제약과
여러 정치적 동기가 좋은 아이디어를 망쳤습니다.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하고 세계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깝게 연결되어 있으며 시장의 변동성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가치투자 방법론은 제가 이 일을 시작했을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적절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가치투자의 본질은 적정하고 온전한 가치를 알아보는 감각을 키우는 것입니다. 보수적인 지점에서 출발해 안전마진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수적으로 출발하지 않으면 오차 범위가 커질 수 있고 이것은 진정한 가치투자자의 태도에서 벗어납니다. 하락 위험을 먼저 생각한다면 남보다 더 신중한 경향이 있다는 것이고 이런 자질은 군중을 따르는 대신 자신만의 의견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남에게 쉽게 휘둘리지 않을 때 투자자로서뿐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도 점차 적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생깁니다.